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오늘 주제는 BYD의 이익률 저하 문제입니다. 우선 2016년 이후 BYD의 총이익률과 순이익률의 추이를 보면 총이익률은 2016년 20.36%, 2017년 19.01%, 2018년 16.4%, 19년 16.29%, 2020년 19.38%, 2021년 13.02%,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12.4%로 떨어졌고 순이익률은 2016년 5.3%, 17년 4.64%, 18년 2.73%, 19년 1.66%, 20년 3.84%, 21년 1.84%, 그리고 2022년 1분기는 1.36%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반기 실적은 8월 30일 공시 예정입니다. 이익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BYD IR 측은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아시다시피 모든 전기차 업체들이 똑같이 처한 문제이고 또 BYD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BYD의 이익률이 낮아진 원인에 관해서는 한 5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수직 계열화 방식에 따른 구매 원가 절감 난항, 둘째는 인해 전술에 따른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 난항, 셋째는 가성비 모델 비중이 높고 가격 인상 난항, 넷째는 과거 재고 과다에 따른 이익률 손상, 다섯 번째는 소프트웨어 능력 부족에 따른 신규 매출원 발굴 제한,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BYD라는 종목을 평가할 때 이익률 문제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금은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인 단계인데다 BYD가 전기차 밸류체인을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BYD는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워낙 많은 기업이라 이익률 하락 문제가 아직은 주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익률 하락 문제는 BYD가 결국 개선, 극복해야 할 과제인 점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 5가지 요인을 둘러싸고 좀 자세하게 전개할 건데요. 지금부터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수직 계열화 방식에 따른 구매 원가 절감 난항. 자동차 업체의 총이익률은 원자재 가격, 부품 구매, 자동차 생산, 정부 보조금, 자동차 판매 가격 등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보조금의 삭감은 기업의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은 다른 면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니오, 리샹, 샤오펑의 2020년 판매량은 각각 4.4만 대, 3.3만 대, 2.7만 대였는데 2021년에 9.1만 대, 9만 대, 9.8만 대로 크게 늘면서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므로 차 한 대당 원가를 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1년 판매량이 94만 대 달했는데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 원가를 낮춰서 이익률을 올렸는데요. 예를 들어 일체형 차체 생산을 통해 70여 개 부품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었고 디자인 면에서 계속해서 감법을 해서 불필요한 부품을 줄여서 생산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BYD의 경우 2021년 판매량이 73만 대에 달했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판매량이 47.2만 대라서 이미 규모가 비교적 큽니다. BYD는 전기차 사업 영위 초기부터 거의 모든 부품의 R&D와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과거에 BYD 제품 기술 및 신기술 연구원 원장은 초기에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이 공백인 시대에는 글로벌 대형 자동차 부품사를 찾아서 발전기, 전기 제어 등 부품을 개발할 경우 주기가 길고 비용이 높아서 당시 BYD는 자체 제작을 선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21년 BYD는 DMI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출시했는데요. 이는 2003년부터 4차례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얻은 결과물입니다. BYD는 배터리로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2005년에 IGBT, 즉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R&D 부문을 설립했고 지금은 자동차용 배터리와 IGBT 칩 제품을 자체 공급할 뿐만 아니라 대외 판매도 하고 있고 이 2개 분야에서는 이미 비교적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배터리와 IGBT 칩뿐만 아니라 LED 조명, LED 디스플레이, 열 펌프, 에어컨 압축기, 플랫 와이어 모터, 게이트웨이, 센트럴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음향 시스템, NFC 카드키 등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 방식은 부품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도 초래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오늘날까지 발전하면서 부품 업체들도 점차 성숙해졌는데 BYD처럼 수직 계열화 방식을 취하는 것은 외주와 같은 규모 효과가 없어서 원가도 낮추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BYD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2018년부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자사의 부품 사업을 분할해서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공급뿐만 아니라 대외 판매도 시작했고, 자회사에서 부품을 구매할 때는 자회사로 하여금 외부 경쟁 업체와 가격 경쟁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개혁은 진전이 비교적 느렸고 부품은 여전히 자회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구매 원가를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측면, 인해 전술에 따른 원가 절감 효율 향상 난항. BYD는 초기에 배터리를 생산했을 때 경쟁사의 전자동 배터리 생산 라인을 해체한 후 그걸 인공으로 대체하는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즉, 인해 전술을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해 전술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인력으로 판매량의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인력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한 인공 라인은 자동화 라인처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BYD의 임직원 수는 28.8만 명인데요. 2021년 한 해에 6.4만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2022년 6월 주주총회에서 왕传福 회장은 현재 그룹 임직원 수는 42만 명이고 올해 채용을 확대해 연말에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BYD가 사업 부문별 임직원 수를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매출 구성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참고로 BYD 전체 매출 중 전기차는 52%입니다. 매출 구성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현재 전기차 부문의 임직원 수는 20만 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중국의 타 자동차 업체의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장성자동차 7.8만 명, 광주자동차그룹 9.7만 명, 장안자동차 4.2만 명이고 3사의 자동차 생산량, 내연차와 전기차의 합계 생산량은 각각 BYD의 1.7배, 2.9배, 3.1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테슬라의 임직원 수는 글로벌 기준 약 10만 명이고 생산량이 94만 6만 대인데 상해 공장은 직원 수가 약 8천 명이고 생산량이 48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화, 스마트화 생산의 선진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샤오펑, 니오, 리샹은 생산력이 아직 매우 작은 규모라서 직원 수는 다 1.5만 명 이하입니다. 또 BYD의 칼날 배터리, 즉 2020년 3월에 출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비록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필요 없어서 원가가 더 낮지만 탄산 리튬은 여전히 들어가는데요. 2021년 하반기에 탄산 리튬 가격이 200%나 급등했습니다. BYD의 칼날 배터리는 제조에 있어서 가늘고 긴 형태라서 기존 생산 라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는 거고 수율을 올리는 난이도가 커서 이 생산 라인의 감가상각 비용이 비교적 높습니다. 지금은 이런데 향후 칼날 배터리의 생산량과 수율의 향상에 따라 생산 원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품 구매와 생산 절차에서 원가 절감이 비교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세 번째 측면, 가성비 모델 비중이 높고 가격 인상 난항. 자동차 업체는 가격 인상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BYD는 2021년 소폭의 가격 인상을 몇 차례 했지만 이는 이익률 개선 효과가 별로 뚜렷하지 않았고 2022년 들어 가격 인상을 몇 차례 더 했지만 마찬가지로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기준 BYD의 평균 출고가는 14.86만 yuan이었는데요. 원화로 약 2,867만 원인데 대리점들이 할인폭을 낮춰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2월 1일 BYD는 한 대당 1,000yuan에서 7,000yuan 인상했고 3월 16일 추가로 3,000yuan에서 6,000yuan을 인상했습니다. 소폭의 가격 인상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상쇄 효과가 제한적이고 대폭의 가격 인상은 판매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BYD는 제품 라인을 중간 가격대와 고가 제품으로도 점차 확대하면서 평균 단가도 점차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성비가 높은 모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타깃 고객들의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력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 프리미엄 위주로 하고 있는 테슬라, 니오, 리샹 등의 평균 판매 가격은 30만 yuan 이상입니다.
원화로 약 9,790만 원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넷째는 과거의 많은 재고에 따른 이익률 손상 측면을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 3년 동안 BYD는 10.9만 대의 재고를 쌓았고 이 재고분의 가격 인하가 전체 이익률을 끌어내렸습니다. BYD의 재고 장부 가격은 2019년에 101억元에서 2021년에 117.9억元으로 늘었고 재고 가치 손실 총액은 2019년에 1.53억元에서 2020년에 9억 원, 2021년에 8.57억元으로 늘었는데요. 이는 2014년부터 18년의 연평균치인 2.6억元의 3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재고 가치 손실은 2020년과 21년 BYD의 순이익률을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떨어뜨린 걸로 추정됩니다. 2022년 올해 들어서도 과거 재고가 이익률에 대한 침식은 계속되는데요. 재고 자산 손실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2.33억元에 달했습니다. 반면 장성자동차, 광주자동차그룹, 장안자동차 등은 BYD와 유사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기준 BYD의 재고 상품 장부 가격이 177.9억元이라고 했는데 그중 자동차와 휴대폰 부품이 각각 얼마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BYD의 평균 판매 가격을 15만元이라고 하고 앞서 언급한 2019년부터 21년 3년 누적 재고가 10.9만 대라서 그럼 재고 가격이 163.5억元입니다. 2021년 말 기준 10.9만 대의 자동차 재고 중 한 8.3만 대는 낡은 모델인 걸로 추정됩니다. BYD는 2021년부터 DMI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칼날 배터리를 탑재한 신모델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19년부터 21년 그 10.9만 대의 재고 중 2019년과 20년의 재고가 각각 4.6만 대, 3.7만 대로 10.9만 대의 76%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을 돌이켜보면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편이어서 다수 업체들이 재고가 많았습니다. 장성자동차의 경우 2020년과 2021년에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많아서 그 전에 쌓인 재고를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생산과 판매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춘 반면 BYD는 19년부터 21년 3년 연속 여전히 많은 재고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2021년 BYD의 재고 상품 장부 가격이 177.9억元에 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해 장성자동차는 48.5억 원, 광주자동차그룹은 41억 원, 장안자동차는 33억 원이었습니다. 통상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재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만약 재고 상품의 장부 가격이 동종업계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데 비해 생산량 판매량 규모가 업계 수준보다 현저히 크지 않다는 것은 즉 안 팔리는 재고가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쌓인 BYD의 재고가 순조롭게 팔릴지 여부가 재고 장부 가격과 직결되는데요. 아마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BYD는 2021년 73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그중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합계 59.3만 대, 나머지는 내연차인데 2022년 3월부터 BYD는 내연차의 생산을 정식으로 중단했습니다. 2021년 1월 BYD는 DMI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출시해 하이브리드카의 가격을 동급 내연차의 가격과 같은 수준까지 내림으로써 가성비를 현저히 향상시켰고 4월에는 칼날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의 안전성을 향상시켰고 8월에는 순수 전기차 3.0세대 생산 플랫폼의 첫 모델인 돌고래를 출시했습니다. 2021년부터 신규 하드웨어를 탑재해 성능이 더 좋아졌지만 이는 그 전에 쌓인 낡은 모델의 상품성을 떨어뜨려서 판매 난이도를 더했다는 효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BYD가 잇따라 출시한 신규 브랜드나 신규 모델의 가격대가 낡은 모델과 근접했다는 점도 낡은 모델의 판로를 억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판매 개시한 순수 전기차 신모델인 돌고래는 가격대가 10만元으로 낡은 모델인 E2와 같았고 2022년 3월 판매 개시한 하이브리드 신모델인 구축함 영호는 가격대가 13만 원 수준으로 낡은 모델인 진 시리즈에 근접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측면, 소프트웨어 능력 부족에 따른 신규 매출은 발굴 제한. 자동차 스마트화라는 트렌드 하에 자동차 업체들은 잇따라 소프트웨어 구독료 수입과 고객 서비스를 중요시하게 되면서 하드웨어 제조 기업에서 과학기술 서비스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통 내연차 기업은 순이익률이 3%에서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의 순이익률은 통상 15%에서 20%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직은 계속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해당 이익률이 높고 전망이 긍정적인 점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샤오펑의 서비스 관련 매출이 9.46억 yuan, 이익률이 33.2%였고 리샹 자동차는 서비스 매출이 8.8억 yuan, 이익률이 44%에 달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2020년 첫 흑자 전환을 하면서 순이익률이 2.73%에 달했고 2021년 순이익률이 10.5%로 향상됐습니다. 2020년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이 50만 대였고 2021년에 94만 대로 배정되면서 구매 원가와 생산 원가를 모두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규모 효과 외에 소프트웨어 매출이 크게 확대된 덕분도 있었습니다. 니오의 경우 차주들에게 차별화된 충전 서비스와 애프터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은 앱, 오프라인은 니오 하우스라는 매장을 통해서 고객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여서 서비스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해서 월간 유료 구독 방식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익 창출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의 경우 2019년 운전 지원 시스템을 출시했으며 가격을 기존의 2만 yuan에서 3.6만 yuan으로 인상했고 그 후에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 무료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리샹 자동차 즉 리오토의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가격을 자동차 가격에 포함시켰고 멤버십 방식으로 차주들에게 유지 보수, 방문 픽업 등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BYD는 유료 소프트웨어 및 고객 서비스 면에서 뒤떨어졌습니다. 2018년 BYD의 개발자 포럼에서 왕传후 회장은 BYD는 하드웨어 표준 플랫폼 제공사가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일은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한다. BYD는 하드웨어의 개발에 집중하고 스마트 캐빈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외부 업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캐빈의 소프트웨어는 BYD가 D-Link라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스마트 캐빈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소비자 대상 응용 프로그램은 주로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BYD가 D-Pilot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이는 아주 기본적인 하드웨어 정도이고 소비자들이 감지하거나 사용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외부 업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YD는 자율주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2021년 3월 자율주행 칩 업체의 전략적 투자자로 지분 투자를 해서 칩, 자율주행 알고리즘, 시각 감지 알고리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했고 2021년 12월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해 고급 자율주행 기술을 협력할 예정이고 2022년 2월에 라이다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 바이두와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바이두는 BYD에게 자율주행 기술인 AMP를 제공했고 자율주행 지도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고 2023년 상반기부터 일부 전기차 모델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제품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분야에서 BYD는 자체 개발보다는 타사와의 협력을 통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협력사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참고로 BYD와 바이두의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협력 및 문제점에 관해서는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올해 3월 영상인 BYD는 바이두와 쌍속쌍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BYD가 전기차 판매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익률은 계속 떨어진 원인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드렸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BYD라는 종목을 평가할 때 이익률 문제는 많은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지금은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인 단계인데다 BYD가 전기차 밸류체인을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단계 그리고 BYD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워낙 많은 기업이라 이익률 하락 문제가 아직은 주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익률 하락 문제는 BYD가 결국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인 점은 분명합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였습니다.